네,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저희 고기 먹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 또 회원님 한 명 만났잖아요. 근데 알 수 없어. 어느 쪽 회원일까? 저희가 말 많은 소녀 채널을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1월 10일에 첫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 빼고는 매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말 많은 소녀 채널을 하면서 저희가 여기 오버카인드 사무실을 오픈도 하기도 했고 또 볼이랑 식구가 또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도 해나가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변화가 많은 시기에 그러니까 생각도 많은 시기 그리고 이래저래 사람들도 많이 만날 시기에 말 많은 소녀를 해가지고 제 생각도 정리가 되고 참 좋았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떤 충고 이런 걸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듣기에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렇게 와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약간 초심을 잃어가지고 뭐 하는 법, 뭐 하는 유형 이런 거를 해야 뭔가 좀 조회수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시태그에 자기 개발을 넣는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아니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진짜 관심 싫어 볼 사람만 보던가 보는 사람만 몰래 보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홍보도 별로 안 하고 이랬는데 나 요즘에 인스타 스토리에 매번 홍보하잖아.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또 썸네일이랑 제목은 막 프리랜서가 되는 법! 막 이렇게 프리랜서 이러면 망한다! 막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뭔가 프리랜서가 되는 법, 뭐 프리랜서의 마음가짐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하겠고 오늘은 그냥 제가 프리랜서가 된 과정과 그리고 그냥 그때 느꼈던 마음 그러니까 좀 취준생이랑 비슷한데 취준생보다 좀 더 막막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프리랜서가 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직업의식을 가진 프리랜서가 된 거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고 정말 올해부터인 것 같아. 왜냐면은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주로 하고 이제 거기에 좀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일 같은 게 좀 직업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언제 그만두지? 탈출 계획을 계속 좀 짜고 있었거든요. 직업이 없다는 느낌? 그리고 소속이 없다는 느낌을 되게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 욕하면서 회사 다니잖아요. 막,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정말. 막 이러면서 막 높은 회사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런 회사 들어가기만 하면 뱀의 꼬리가 낫지. 뱀의 꼬리 안 되지. 용의 꼬리가 낫지, 정말. 이건 정말 여긴 못 다니겠어. 막 이렇게 불평불만 가득하게 회사를 다니지만 막상 그런 회사라도 없으면 폭풍우를 생으로 맞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저는 잘 지어진 그런 건물에 있는 느낌은 아니어도 초가삼간도 어쨌든 지붕이 있었다를 느끼게 된 게 그게 이제 프리랜서가 돼서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붕이라는 게 뭐 누가 날 보호해주고 뭘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소속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설명해야 할 말들이 그 수식어들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이제 필요해 지고 하다못해 저 프리랜서예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는 왜 그만두게 됐고 그 업계는 어떻고 먹고 살기에는 어떤지까지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뭐 하세요를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었던 곳이 사실은 나를 설명하는 곳이구나. 뭐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어디에서 무슨 일 해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과 어떠한 소속도 없어지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회사를 좀 그만두기로 하고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가서 이제 막 문구점에서 내가 원래 문구 쇼핑 되게 좋아하니까 이거저거 막 문구점에서 사다가 이제 뭘 샀냐면 그 명함 사이즈의 두꺼운 종이로 된 컬러가 되게 예쁜 그 종이를 샀어요. 그걸 왜 샀냐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명함이 없잖아요. 명함을 줄 수가 없으니까 소속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난 그냥 나야 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연락처랑 이름, 이메일 이런 걸 써주기 위해서 그 종이를 탔답니다. 제가 낭비였어요. 왜냐면 그걸 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하면 되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기회도 사실은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명함 줄 일이 없더라고요. 전 되게 섭섭했던 게
그 주변 사람들의 호칭이 좀 달라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임이나 이런 데 날 데려가더라도 이분은 뭐 아나운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었더라도 지금은 나를 소개를 하려면 그 사람들조차도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좀 애매하구나 내가 지금.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게 굉장히 쓸데없는 모임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내가 하는 직업이나 어떤 나의 직책으로만 나를 설명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모임이라면 사실은 내가 별로 안 가도 되는 모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가 됐죠. 그 직책에 그 직함의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날 만나주지도 않고 나도 그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를 박차고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나의 밥벌이를 내가 혼자서 해야 한다는 그 굉장히 주요한 사실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프리랜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를 설명해야 되고 사람들이랑 안 만나주고 뭐 그런 일만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렇게 조직에 속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낯선 감정이었을 뿐이지 저는 지금 어떤 회사로 들어가라고 하면 작은 조직이나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은 굳이 저는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소속감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속이지 뭐 라는 또 그런 게 생기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프리랜서가 되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쓸데없이 회사 안에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건 조심해야 되고 저건 안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일단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이 회사를 다닐 때도 사람마다 밤 시간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침 일찍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탄력 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 한들 그래도 온전히 내가 내 24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과는 좀 다르잖아요. 뭐 회의 시간이든 맞춰야 될 게 프리랜서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 물론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되게 칼같이 맞춰야 하는 직군도 있기 때문에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이제 해서 납기일만 거의 맞추면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에서 자유로운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례로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쉬게 되면 주말에는 어쨌든 어딜 가든 좋은 데 가면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풀로 좀 누리지 못한다는 느낌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평일 낮에 어딘가를 가면은 주말에 내가 줄 서서 밥 먹던 곳이 그냥 워크인으로 가도 좀 널널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냥 예쁜 카페에 사람만이 배경이 아닌 정말 약간 여백의 미가 있는 그런 뭐 여가 생활도 즐길 수가 있고 분초를 다퉈서 티켓팅을 하지 않더라도 예매를 할 수 있는 뭐 공연, 뭐 전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 인구 밀도가 좀 낮아지는 것에서 오는 여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100% 누릴 수 있었던 게 저는 프리랜서로서의 너무너무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꼭 평일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은행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병원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용실 같은 것도 그렇고 주말보다 이제 평일이 훨씬 유리한 그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거, 시간 제약 없다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만 부지런하다면 시간은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빡빡하게 하면 빡빡하게 했지 더 널널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나의 호흡대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 이 여유, 이게 정말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 단위가 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예전에 현대모비스라는 회사 그 연구소 같은 데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정말 엘리트들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막 상무님들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 있잖아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굉장히 투자가 크게 들어가야 하는 산업들은 아무리 잘난 개인이라도 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 규모가 되는 회사에 들어가니까 배움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를 좀 등에 업고 혹은 회사를 방패 삼아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이제 프리랜서가 답이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어쨌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면 제가 사라져도 그 실적이 남잖아요. 그 말인 즉슨 저는 기억되지 않고
그 실적만이 좀 주목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만든 나도 칭찬을 받고 내가 만든 이 업적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내 거잖아요. 이게 다 칭찬을 받는 느낌이라서 정말 성취감, 자긍심 막 이런 게 정말 2배, 3배 막 무한대로 저는 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체질에 맞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저는 회사 안에서의 어떤 일을 했을 때 책임을 지면 되게 벌을 받는 느낌이 났다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마땅히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거를 헤쳐나갔을 때 내가 확실히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 같은 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이제 뭔가 디자이너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했다면 이 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나의 일이 되면은 일도 내가 따내야 되고 내가 이 일도 해내야 되고 협상하는 것도 나의 몫이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나의 몫이고 그러니까 정말 0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를 내가 정말 다 하고 겪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찐으로 이 업계에 대해서 내가 다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치가 되게 커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있으면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가 있고 직무 이외에 다른 것들을 또 하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서 저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뭐가 좋고 나쁜 건 없는 것 같고 뭐가 자기 성향과 더 잘 맞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랜서가 돼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진심인데 트렌드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난 너무 힘든 것 같아. 회사에 있으면 어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다양한 일들이 흘러가는 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좀 트렌드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옷차림만 봐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좀 차림새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집에서 일하는데 정장에 구두 신고 일하지는 않으니까 뭐가 지금 유행이고 뭐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 많이 가지는지를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그게 되게 큰 난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 생활 불규칙해지는 거랑 뭐 건강 많이 상하는 거 그리고 일 자꾸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오늘 하루에 뭔가 하나라도 성과가 있어야 마음 편하게 좀 잠드는 태생이 개미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출근해서 사실 멍 때리다가 별거 안 하고 오는 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물론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되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일터가 따로 있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24시간 하루 종일 컴퓨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의 시작과 마감 시간은 있어야 내가 사람답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과 생활을 지금 이렇게 좀 분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분명히 예전보다 시간을 덜 쏟는 면이 있기는 있지만 사람답게 산다는 느낌? 스트레스가 좀 덜한 느낌이 있어요. 막 스튜디오 같은 것도 예쁜 데서 뭐 찍고 뭐 쾌적하게 일할 환경 이거는 사실은 핑계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내가 더 이상 나를 혹사시키지 않겠다 내지는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겠다. 나한테 트랩을 걸어놓은 거지. 카드값 갚아야 되니까 일하듯이 나도 뭔가 어쨌든 계약 기간 있고 월세 내야 되니까 일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거 수입은 정말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프리랜서들이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고생은 좀 더 해도 그만큼 좀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좀 맛없는 것도 다 주워 먹게 돼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쨌든 이렇게 돈적인 게 받쳐줘야 돼요. 수입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나와야 허튼 짓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사람이 싫은 사람들 일하는 사회인으로서의 나에게도 그리고 그냥 나의 어떤 수양을 위해서도 좀 혼자 있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인간관계 할 땐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나오면 조직 내에서의 정치 같은 거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손 빠르고 좀 일하는 속도 빠르고 좀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나와서도 다 잘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굉장한 울타리도 되지만 또 감옥도 될 수가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것만 고치면은 2배, 3배 성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관행이 있어서 안 돼 라는 식으로 뭐 막는다든가 아니면 너무 잘하는 이제 후배를 되게 못 봐주는 회사 분위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나오면
더 영양 발휘를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정해진 일과가 없으면 생활이 확 무너져 버리는 분들은 본인이 되게 잘 알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어울려서 일하는 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오면 피보죠. 되게 외롭고 쓸쓸할 거예요. 오히려 막 전 직장 사람들 맨날 만나러 다니다 다시 입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들은 나와야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내가 너무 일중독에 잘 빠지는 스타일이라면 나왔다가는 진짜 이게 정말 다 자기 일이고 자기 성과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서 정말 일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워라밸이 중요해서 출퇴근이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내가 내 일을 하면은 그게 또 정확히 또 되지가 않거든요. 딱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시간을 그렇게 직장 다닐 때처럼 딱딱딱 지키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생활 무너지면은 더 게을러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시간이 많으면 더 게을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나오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도 기분이 12번씩 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프리랜서로 나오고 나서는. 왜냐면은 이게 재밌을 것 같고 될 것 같다가도 불안했다가도 옆에서 특히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되게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혼자 일을 한다는 게.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 길을 고독하게 가는 것 자체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계속 바뀌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가 바빠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좀 안 하고 처음에 딱 계획표를 만약에 세워요. 3개월 동안은 돈이 안 벌려도 그냥 일단 이걸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계획대로만 가고 이게 너무 잡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와서 나라는 회사, 한 명의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말이 프리랜서지 1인 기업이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뭐 어디가 부러져서, 내가 뭐 이건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일은 처음부터 수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맡은 한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 해야 한다라는 책임감 같은 거는 꼭 가지고 하셔야 이제 앞으로 어떤 프리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에도 순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직장이 있다고 책임감이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에 뭐 체크를 해주거나 내가 퇴사를 하면 백업을 해주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혼자 일하는 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채찍질하고 당근도 내가 주고 월급도 내가 나한테 주고 보너스도 내가 나한테 주고 휴가도 내가 나한테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한 1년 정도를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달려가느라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를 거의 그만둘까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일을 이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후회되는 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프리랜서가 되기 전에 앞으로 이제 뭔가 나의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뭐 앞으로의 나의 목표 비전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좀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덜 불안하고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 같은 거 까먹고 잘 모르고 있다 나중에 좀 큰일 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프리랜서가 되면 물론 세무를 셀프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세무사분과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이렇게 또 세무 신고 같은 것도 잘 하시고 이게 생각보다 일하는 데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 광고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또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바로 자기 사업을 하거나 또 프리랜서의 길로 또 뛰어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도 다 어엿한 사회인입니다. 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과 또 적절한 휴식 그리고 적절한 어떤 경지를 하면서 현명하게 다 일을 잘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귀에 피 잘 닦으시고 잘 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